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조금 전에 그 두 부분군의 교집합이 부분군이라는 사실을 얻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G가 군이 있고요. 그 안에 H 부분군, K라는 부분군이 있을 때, 교집합은 부분군이 되더라.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질문으로서는 합집합은 부분군일까 아닐까 라는 거예요. 자, 답을 먼저 얘기하면은 합집합은 일반적으로 부분군이 안 돼요. 물론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자, 합집합은 부분군이 되질 않는데, 그러면 합집합을 포함한 가장 작은 부분군은 뭐가 있을까? 자, 합집합 자체로는 부분군이 안 되는데 합집합을 포함한 부분군은 뭐가 있을까? 라는 건데, 자, 그러한 이제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쓸까? G 프라임이라고 쓸까요? 자, 뭔가 그 합집합을 포함한 G의 부분군 G 프라임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물론 G 전체를 생각하면 합집합을 포함한 G의 부분군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조금 더 작은 거는 뭐 없을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G 프라임은 H에 있는 원소, K에 있는 원소들이 막 있을 텐데, 그런 원소들을 연산을 하는 결과를 당연히 G 프라임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G 프라임이 합집합을 포함한 부분군이라면 G 프라임은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H와 K 합집합에 있는 원소들의 연산 결과들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집합은 포함을 해야 돼요. 최소한 G 프라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집합을 이제 앞으로 좀 종종 자주 쓸 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간단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자, 이 집합을 앞으로 HK라고 쓰도록 할게요. 의미는 H에 있는 각각의 원소와 K에 있는 각각의 원소를 꺼내서 H와 K를 연산을 하겠다.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할 때 기호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기호를 생략하고 그냥 A, B라고 쓰기도 하죠. 그래서 H하고 K 사이에 이렇게 연산 기호를 쓰기도 하고, 혹은 그냥 기호를 생략하고 이렇게 쓰기도 할 텐데, 이거의 의미는 지금 있는 이 집합처럼 H에 있는 임의의 원소와 K에 있는 임의의 원소의 연산의 결과들을 다 모아둔 집합으로 약속을 하겠어요. 자, 이 집합과 관련해서 이제 그 앞에서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로 주어지는 집합의 성질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 집합의 성질을 이제 한번 알아보죠. 자, 우선 이 정의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은 그 H하고 K가 반드시 부분군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부분 집합일 때 이러한 기호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군에 대해서 마우스 자, 부분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이때 A하고 B를 이렇게 나란히 쓴 이 기호의 의미는 라지 A에 속하는 스몰 A라는 원소와 라지 B에 속하는 스몰 B라는 원소들을 다 고려해서 그 두 개를 연산한 스몰 A, 스몰 B, 연산한 결과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요 기호로 표기하겠다. 지금 요 기호를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과 비슷하게 A라는 집합에 대해서 인버스라는 요 기호는
지금 앞에서 했던 거랑 유사하게 우리가 한번 다음과 같이 약속하죠. 그 집합에 속하는 임의의 스몰 a라는 원소에 대해서 그 원소의 여권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라지 a의 인버스라고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소들의 여권들의 집합인 거지 A 자체가 무슨 그 군의 원소가 돼서 A의 여권을 찾는다. 대문 A의 여권을 의미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때 그 A라는 집합이나 B라는 집합의 원소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중괄호를 쓰는 게 귀찮은 거니까 생략하고 그냥 원소하고 그다음에 집합, 그다음에 집합하고 원소 이렇게 쓰면 이런 의미를 갖는 걸로 하겠어요. 즉 앞에 있는 거는 원소가 스몰 a밖에 없으니까 스몰 a하고 뒤쪽에 있는 원소들을 바꿔가면서 연산한 것들을 다 모아둔 집합인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집합의 원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앞에 있는 라지 a의 원소만 바꿔가면서 연산한 것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이제 이렇게 쓰죠. 자, 이러한 집합의 성질들 몇 가지 보면 A, B, C가 군 G의 부분 집합일 때 A하고 B를 위에서 약속한 그런 의미로 집합을 생각하고 이 집합도 C라는 집합하고 지금 방금 생각한 그런 연산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집합이 나타내는 원소들은 뭐냐면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은 앞에 있는 집합에 있는 원소와 뒤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을 연산한 것들을 다 모아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집합에 있는 원소는 스몰 a, 스몰 p, 라지 a와 라지 b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연산한 것들이기 때문에 괄호가 뭐 없긴 하지만 괄호를 뭐 굳이 쓴다면 스몰 a, 스몰 b를 먼저 계산하고 나서 즉 여기 앞에 있는 집합에 있는 원소를 하나 선택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집합에 있는 원소인 스몰 c를 선택해서 연산한 것들을 다 모아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괄호를 갖다가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는 이유는 구은이니까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순서를 이렇게 즉 B하고 C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A를 나중에 이제 연산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집합의 기호에서 조금 전에 정의한 집합의 기호에서 오른쪽처럼 괄호를 오른쪽에 붙이는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약속한 이 기호에서도 괄호가 뭐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그 순서만 일정하다면 괄호에 상관없이 이제 동일한 집합이 되겠어요. 자, 이 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집합에 있는 원소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다시 여건을 택하는 거죠. 자, 괄호 안에 있는 원소들은 A에 있는 원소들의 여건들인데 이 녀석에 다시 여건을 택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A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집합이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집합에 대해서 위와 같은 식으로 연산을 한 다음에 그래서 집합 A, B를 만들고 그 집합의 인버스라는 이 집합은 스몰 a, 스몰 b, 라지 a에 있는 원소와 라지 b에 있는 원소를 택해서 만드는 것들이 이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인버스니까 그거에 여권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집합은 전부 여기 있는 원소들이겠죠. 근데 스몰 a, 스몰 b를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하게 된다면 이런 걸 다 모아둔 집합이 정확하게 얘하고 동일하겠어요. 그래서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원소가 아니라 군의 원소가 아니라 집합이긴 하지만 마치
그 군에서 원소에서 성질과 비슷하게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그다음에 여권은 자기 자신이 되고, 그다음에 두 집합을 연산을 한 다음에 여권을 택하면, 여권이라는 집합을 택하면 다음과 같이 순서가 바뀐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러한 그 기호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부분 집합이 부분군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앞에서의 동치 명제들을 조금 전에 도입한 그런 연산 기호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군 G 그다음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이 있는데 그 H가 군이 될 필요 충분 조건으로 앞에서 우리가 한 거는 이게 동치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것과 동치이긴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도입한 그 집합들 사이의 연산의 기호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녀석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자, 이거의 의미가 뭐죠? H에 있는 임의의 원소와 H에 있는 임의의 원소, 앞에 있는 H, 뒤에 있는 H, 같은 H인데 각각에서 원소를 아무렇게나 뽑아가지고 연산을 다 해서 그걸 모아둔 집합이 왼쪽인데 그것이 뭐랑 같다? H 자기 자신이랑 같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내용은 뭐 비슷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동치라는 건데, 자, 이것과 동치를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한 게 A 곱하기 B 인버스가 H에 속한다 라는 조건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방금 도입한 기호 입장에서 좀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이 조건이나 동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동치예요. 자, 동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네, 일단 여기다 쓰죠. 자, 1번이 성립하면 2번이 성립하는지 부터 먼저 확인을 하죠. 부분군이면 2번이 성립하는가. 자, H가 부분군이므로 H에 있는 두 원소의 연산의 결과는 H에 포함되어 있어요. 연산에 대해 닫혀 있어요. 그래서 H하고 H 두 집합을 곱해서 만든 이 집합은 H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포함되겠죠? 이렇게 H 앞에 있는 H나 뒤에 있는 H나 원소 뽑아가지고 곱하면 H 있으니까 있겠죠? 자, 이게 되고, 그리고 H의 인버스를 생각을 해보면 H에 있는 원소의 여권도 전부 다 H 안에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포함이 되겠어요. 자, 이게 한 가지고, 이제 반대 방향 포함 관계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H는 EH랑 같은 것 같아요. 자, EH 요 기호의 의미가 뭐였죠? 여기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E하고 H에 있는 원소를 막 골라가지고 E랑 곱한 것들을 다 모아둔 집합인데 앞에가 항등원인 거니까 두 집합이 당연히 같겠죠? 자, 그런데 이 녀석하고요. 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는 동일하고요.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 보면 왼쪽은 E 하나만 있고 오른쪽은 H니까 E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왼쪽 집합과 오른쪽 집합의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경우니까. 그래서 이 반대 경우, 반대 방향 포함 관계가 있죠? 그래서 H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그다음에 인버스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요 포함 관계에다가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진 않았는데 군의 두 부분 집합 A, B가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 A 인버스라는 집합과 B 인버스라는 집합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포함 관계가. A에 있는 원소들을 역원을 택하면 A는 B에도 있으니까 B에 있는 원소들을 역원을 택한 거에는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요 포함 관계에다가 저 식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이 오른쪽에 포함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뭐예요? H 인버스가 H랑 같은 성질이 있으니까 지금 맨 처음하고 끝을 보면 얘하고 지금 포함 관계가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1번이 성립하면 2번이 성립하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성립하면 3번이 성립하는 거를 이제 확인해 봅시다. 이건 되게 쉬워요. 자, HH가 H고 H 인버스가 H니까 자, 3번에서 우리가 원하는 H 곱하기 H 인버스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계산해 보고 싶은데 2번에서 H 인버스가 H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 집합 대신에 이 집합으로 바꿔도 동일한 거고 근데 2번에서 HH는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H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별게 없어요. 자, 3번은 그 우리가 이제 원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치명제 그 3번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3번의 조건이 HH 인버스가 H니까 그 원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 번째 조건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H에 있는 두 원소를 아무렇게나 택하죠. 자, 뭐가 궁금해요? A 곱하기 B 인버스가 H에 있다라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으면 부분군이 된다라는 걸 보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원소는 어디에 있어요? H 인버스라는 집합에 있겠죠? H 안에 A가, 스몰 a가 있고 그다음에 스몰 b가 H 안에 있으니까 H 인버스 안에 B 인버스가 있는 거니까 이 집합에 있는 원소와 이 집합에 있는 원소의 곱 중에 하나죠, 얘가? 근데 3번의 조건이 이게 뭐다? 이 집합이 H라는 집합과 같다. 즉 얘가 얘에 포함된다. 그게 3번 조건이었죠, 앞에서. 그래서 부분군이 된다. 그래서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 뭐 궁극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그 고민을 했던 문제로 이제 돌아와서 자, HK가 주의 부분군일 때 그 일반적으로 HK랑 KH 순서를 바꾸는 거는 같은 집합은 안 돼요. 군에서 연산을 우리가 교환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요 증명하는 과정에서 살짝 썼는데 그 H라는 집합은 H와 E를 하나만을 가진 집합의 이제 그 연산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HK, K가 항등원은 포함하고 있을 테니까 H는 HK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고요. 비슷하게 K는 HK에 포함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서 그 우리가 합집합을 포함을 하는 그러한 집합을 생각을 할 때 부분군을 생각하려면 이제 최소한 이 집합은 포함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집합이 일단 H와 K 합집합은 포함하는 그런 집합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HK가 합집합은 포함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그 K하고 H를 뒤집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H하고 K가 뒤집어지더라도 합집합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KH에도 합집합은 들어가요. 자,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합집합은 일반적으로 부분군이 안 되는데 그 합집합을 포함한 부분군으로서 가장 작은 녀석이 되려면 이게 일단은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캔디빗인데 자, 이걸 보니까 KH하고 HK는 일반적으로 다른데 둘 다 합집합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작은 이 부분군이 HK 혹은 KH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추정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러한 추정이 맞는지를 이제 보기 전에 앞에서 얘기한 그런 이그젬플들 한번 좀 보죠. 이런 상황들, 즉 HK랑 KH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합집합은 이제 이 안에 포함이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그젬플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위수가 6인 정의면체군 D3를 생각을 해서 부분군 H는 1하고 타우를 모아둔 부분군, K는 1하고 시그마 타우를 모아둔 부분군. K하고 H는 모두 위수가 2인 부분군이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죠. 자, 이 K하고 H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해보죠. 네. HK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서는 뭐 합성인데 그 연산 기호를 뭐 생략을 하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붙여도 뭐 큰 문제는 없을 테니까 여기서 붙일게요. 자, H에 있는 원소 1하고 타우를 바꿔가고 그 다음에 K에 있는 원소 1하고 시그마 타우를 바꿔가면서 연산을 쭉 해보면 K에 있는 원소 중에서 1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H에 있는 원소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타우를 선택을 하게 되면 1 시그마 타우 시그마 타우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얘는 시그마 타우인 거고요. 자, 얘는 어떻게 표현을 바꿔서 쓸 수 있을까요? 자, 시그마가 타우의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이제 보내려면 어떻게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시그마에 제곱을 붙여서 가거나 뭐 인버스를 붙여서 가면 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여기가 시그마 제곱 타우에다가 타우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타우 제곱은 1이죠. 그래서 여기가 시그마 제곱이 되겠어요. 자, 거꾸로 한번 이 집합을 계산해 보면 H 뒤에 있는 것을 이제 1을 선택을 하게 되면 K에 있는 게 나타날 테니까 이게 나타날 거고요. 그다음에 H 뒤에 있는 집합에서 타우를 선택을 하게 되면 1 타우 그다음에 시그마 타우 이렇게 얻어지죠. 자, 1 타우는 그냥 타우라고 써도 되고 얘는 타우 제곱이 1이니까 없어지고 시그마 이렇게 되겠어요. 자, 보니까 그 1 타우 시그마 타우 1 시그마 타우 자, H와 K 합집합은 다 포함을 하고 있죠. 그런데 두 집합은 서로 하나는 시그마 제곱 하나는 시그마를 포함하고 있어서
두 집합은 달라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합집합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HK와 KH는 다른데 우리가 앞에서 질문했던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부분군일까? 라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즉 앞에서 우리가 위수가 6인 그 정이면체 군의 부분군을 다 봤는데 우리가 직접 수업 시간에 해보진 않았지만 위수가 4인 부분군은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얘는 이제 부분군이 안 돼요. 얘는 이제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지가 않아요. 좀 확인해 보면 그래서 얘도 부분군이 안 되고 얘도 부분군이 안 되고 합집합도 얘도 보면 부분군이 안 되죠. 미수가 뭐 3인 부분군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1 시그마 시그마 제곱이었지 얘는 아니었죠. 자, 그래서 합집합을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얘도 지금 이 이그젬플에서는 부분군이 안 되고요. 자, 합집합을 얘가 포함을 하고 있지만 얘도 부분군도 안 되고 또 거꾸로 KH를 생각을 하더라도 둘 다 부분군이 안 돼요. 그러면 앞에서 추정했던 그게 딱 맞지는 않은데 합집합을 포함한 최소의 부분군이 HK도 안 되고 KH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는 HK가 KH하고 동일하게 되면 HK가 G의 부분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치명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특별한 상황에서는 합집합을 포함한 최소의 부분군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동치명제를 확인해 보죠. 자, HK라는 집합이 부분군이 되면 오른쪽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됐을까요? 자, HK가 부분군이 되면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그 2번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부분군이 되면 2번이 성립을 할 테니까 HK를 하나로 생각을 했을 때 HK나 HK의 그 인버스나 동일한 집합이 되겠죠. 부분군이 경우에는 HK가 부분군인 경우에는 즉 1번이 성립하면 2번이 성립하니까 2번에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게 성립할 건데 자, 이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H하고 K는 어쨌거나 부분군인 상황이에요. 따라서 K 인버스 대신에 K로 바꿀 수가 있고요. H 인버스 대신에 H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앞에는 HK, 뒤에는 KH. 그래서 두 집합이 같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반대 방향 확인을 하면 HK, KH가 같으면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 집합이 부분군이라는 걸 확인할 때 이 3번을 이제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걸 이제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HK하고 HK 인버스라는 이 집합을 계산을 좀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HK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계산을 쭉 해보면 HK 여기는 K 인버스 H 인버스가 되겠죠?
자, 근데 K하고 H가 부분군인 상황이 있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요? 그냥 K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얘는 H로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의 그 조건이 HK랑 KH가 같은 거니까 어디를 바꿀까? 네, 여기를 바꾸면 되겠네요. 자, KH 대신에 HK로 바꿀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조건인 거니까. 자, 그러고 나면 앞에 두 개. H하고 H 곱하면 H가 9이기 때문에 H가 돼서 전체는 HK가 돼서 얘가 되죠. 그래서 HK가 부분군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사실을 그 아벨군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벨군에서는 연산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HK랑 KH가 같은 집합이 되죠. 항상. 따라서 아벨군일 때는 항상 HK랑 KH가 같기 때문에 HK라고 하는 이 집합이 우리가 원하는 부분군이 돼요. 합집합을 포함하는 최소의 부분군이 돼요. 아벨군일 때는 항상. 자, 아벨군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덧셈군인데 덧셈군 입장에서 이 결과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덧셈군에 부분군 B하고 C가 있으면 이 두 부분군을 가지고 HK하고 KH를 계산을 하면 두 개가 동일할 텐데 자, 덧셈군에서는 HK, KH라는 요 기호 대신에 연산의 기호로 덧셈을 쓰고 있으니까 B 더하기 C 혹은 C 더하기 B로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어요? 즉 B에 있는 원소와 C에 있는 원소를 택해서 더하기를 해라, 연산을 해라 그런 걸 다 모아둔 집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B하고 C 더하는 집합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거죠. 앞에 있는 집합에 있는 원소 임의로 택하고 뒤에 있는 집합 임의로 택해서 연산, 덧셈을 한 걸 다 모아둔 집합인데 덧셈군인 거니까 B 더하기 C나 C 더하기 B가 같을 거고 따라서 시어름 2.4.8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B 더하기 C는 즉 두 부분군을 더해서 만든 이 집합은 무조건 부분군이 된다. 이 정리 내용을 이제 한 가지 이제 적용하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앞에서 그 정수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성질을 얘기를 할 때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한다면 A의 배수들의 집합과 B의 배수들의 집합을 다 더하면 원소들을 다 더하면 그게 DG가 된다라는 얘기를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왼쪽이 지금 방금 얘기한 두 집합을 더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부분군이라는 것을 이제 보장을 한다라는 것을 앞에 있던 결과로부터 얻을 수가 있죠. 물론 예전 결과로부터도 이 녀석이 얘랑 같은데 얘가 부분군이 되므로 앞에 있는 게 부분군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더한 녀석이 부분군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최소 공배수하고 관련해서는 이런 성질이 성립하죠. 앞에 있는 AG나 BG나 부분군이기 때문에 부분군의 교집합 또 부분군이 되겠죠. 부분군의 교집합은 항상 부분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부분군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전 결과를 생각을 해도 뭐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A하고 B가 서로 소호가 되면 최대 공약수가 1이니까 오른쪽은 D가 1이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A, B가 될 테니까 다음 성질을 만족을 할 거예요.
네, 지금 15분 정도 남았는데요.